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9장 타이머 앱을 만드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학습해 볼게요. 9장 타이머 앱이고요. 우리는 이번에 무슨 앱을 만들까? 타이머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에 대한 설명인데요. 과연 이 앱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빨간색 면적을 이용해서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앱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앱을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그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빨간색 면적을 이용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 동안 회의나 공부를 할 때 이 타이머 앱을 사용하면 빨간색 면적이 남아있는 시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이 빨간색 면적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대략 봤을 때 이만큼의 시간이 남았었는데 막 하다 보면 이제 면적이 줄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이게 참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면적의 크기로 남아있는 시간을 보여준다 하는 아이디어죠. 그러면 이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시간,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시간을 설정하면 일반적인 타이머랑 똑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알람을 해주겠죠. 이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게. 대신 여기서의 특장점이란 뭐예요?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능을 구현할까 하는 것이죠. 먼저 그 시간을 세팅하는 것을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모바일 앱이니까. 화면에 시계 그림에서 손으로 드래그 앤 터치해서 타이머를 설정한다. 이 기능은 캔버스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번 9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캔버스. 자, 타이머가 설정되면 타이머가 작동해야 되겠죠. 이것은 시계 컴포넌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시계 컴포넌트는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적으로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죠. 이것이 캔버스 컴포넌트를 이용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점차 남은 시간을 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설정한 시간이 모두 경과되면 알람이 작동하는데 알람 소리 있죠? 그리고 진동도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리 컴포넌트를 이용할게요. 소리 컴포넌트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죠. 캔버스와 소리 새롭게 등장한 컴포넌트입니다. 자, 화면 설계 및 기능인데요. 이렇게 화면은 생겼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멋있죠? 5분 간격으로 숫자가 표시된 아날로그 시계를 디자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요. 이것은 제가 이미지를 교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타이머 시간을 설정하는데 이 시계 그림을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설정합니다. 숫자를 타이핑한다든지 텍스트 박스에 10분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쭉 드래그해서 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머 시간은 최소 1분부터 최대 60분까지 1분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1시간 안에 타이머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여기까지 설정을 하면 24분 설정하면 여기서부터 시간이 똑깍 해서 이게 쭉 이렇게 줄어들면서 0으로 가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최대 여기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게 그 그림이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시계 그림을 손가락으로 들어가면 손가락의 현재 위치까지 빨간색의 부채꼴이 그려집니다. 요건 한 30분 설정한 거고요. 45분 설정한 거죠. 45분 설정하면 시계가 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45분, 40분, 35분, 30분, 25분 할수록 부채꼴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디지털 시계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게 됩니다. 타이머의 작동은 부채꼴을 그린 후 화면에서 손가락을 떼면 부채꼴의 면적이 10초 향하씩 줄어듭니다. 타이머 종료, 타이머 시간이 종료되면 메시지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동과 함께 종료음이 재생됩니다. 자, 이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에뮬레이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시계고 손가락 이제 눌러서 드래그 해볼게요. 쭉 드래그 하면 이렇게 부채꼴이 생기죠. 10분, 11분, 12분, 13분, 1분 단위로 늘어납니다. 쭉 해서 22분, 25분, 26분. 여기서 손을 딱 떼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죠. 25, 58초, 56초, 57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얘가 줄어들죠. 보세요. 한 칸씩 줄어들게 됩니다. 10초마다 이게 한 칸씩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가면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자, 새롭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캔버스 컴포넌트를 처음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9장에서. 그리고 소리 컴포넌트 요 두 개를 알아보고요. 테스트 값을 출력하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요것은 이제 디버깅을 할 때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잘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 값을 출력하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컴포넌트는 처음인데요. 우리 좌표계를 알아보고요. 부채꼴 그리는 방법. 아까 이렇게 시계에서 이렇게 이런 부채꼴을 그렸잖아요. 요거 그리는 방법. 그리고 소리 컴포넌트, 소리 재생하고 진동하기. 여기서는 진동하는 게 소리 컴포넌트에 있다는 사실. 요거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진동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진동시키느냐? 소리 컴포넌트 이용합니다. 자, 액구형 원리의 이해. 캔버스 컴포넌트. 캔버스가 무엇이냐?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요 뭐라 그럴까요? 도화지라 그래야 되나요? 주로 그림 그릴 때 쓰는 것이죠. 뭐 화폭, 유화, 캔버스 천, 뭐 텐트, 돛, 화폭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질긴 천으로 여기엔 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우리도 이 캔버스라는 것을 컴포넌트도 이런 역할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좌표계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좌표계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X축, Y축이 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또 여기 중앙을 중심으로 위로 가면 숫자가 커지고요. 밑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죠.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우리는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좌표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앱 인벤터에서는 여기서 4사분면 있죠. 여기만 사용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좌표계가 어떻게 되냐면 0,0이 맨 위쪽이에요. 왼쪽 위에가 0,0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이 커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Y축은 밑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좌표계가 폰 스크린 돼 있죠. 3,3은 여기가 3, 위에서 밑으로 여기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부채꼴 그리는 방법입니다. 부채꼴은 만약에 얼마나 크기로 부채꼴을 그릴 것이냐, 먼저 이 박스를 그려줍니다.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이 두 점만 찍어주면 두 점으로 연결되는 박스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박스에 해당되는 원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원을 이용해서 부채꼴을 그려요. 근데 기준이 어디냐면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여기죠. 0도 기준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요게 0도 기준선이에요. 아까 요 X축에서 아마 요거로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0도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채꼴을 그릴 때 45도, 90도를 그려라. 그러면은 90도. 90도 각도를 주게 되면 부채꼴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각도를 주게 되면 이 각도가 스윕 앵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윕 앵글. 만약에 스윕 앵글을 180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0도 기준선으로 숫자가 커지면 이쪽으로 각도가 증가하면서 부채꼴을 그리게 되고요. 만약에 0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5를 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45도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각도, 이게 바로 스윕 앵글이고요. 앱 인벤터에서 우리가 원호 그리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왼쪽, 위, 오른쪽, 아래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여기가 x1, y1, x2, y2가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그리고 시작 각도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90도를 잡죠. 왜냐면 0도 기준선이 여기인데 우리는 아까 앱에서 여기가 시작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원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0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가는 마이너스 90도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앱을 코딩할 때는 시작 각도가 마이너스 90이에요. 0을 하면 여기서부터 원호가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90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리겠다는 얘기죠. 수익 각도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수입 앵글,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수익 각도로 번역을 했고요. 현재 전역 변수 현재 각도를 주게 되면 이 원호를 그리게 되는 거죠. 중심 사용과 채우기, 이런 것들은 타이머 사전 이해 앱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이 앱을 설치해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강의 자료실에 올려드린 타이머 앱 사전 이해라는 앱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캠퍼스와 좌표계에 원호 그리는 거를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좌표계 먼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손으로 그냥 누르면 됩니다. 화면을.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눌렀어요. 제가 파란 점 찍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파란 점이 찍혔는데 여기 파란 점을 찍혔을 때 아래쪽에 좌표를 읽어 보시면 X좌표가 27, Y좌표가 3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찍힌 위치하고 좌표를 잘 보세요. 아까 앱 이벤트 좌표계는 왼쪽 위가 0이라고 그랬죠. 더 안쪽에 찍어 볼게요. 더 안쪽에 찍었을 때 좌표는 4,6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것을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만 밑으로 쭉 내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점을 찍었을 때 X는 5지만 Y좌표는 309죠. 즉 이 밑으로 갈수록 좌표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좌표는 여기서 그대로 두고 X만 늘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X좌표는 310이지만 Y좌표는 7.5로 작은 걸 알 수 있죠. 여기 좌표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맨 오른쪽 아래를 찍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찍어보면 310, 312.5, 즉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좌표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점을 찍을 때마다 이 파란색 점이 찍히고 그때의 좌표가 여기 숫자로 나타나니까 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익각도 0, 시작각도 0, 중심 사용, 채우기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각도가 0이기 때문에 시작각도가 0이죠. 시작각도가 0이면 여기 4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익각도로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조금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29도까지 갔죠. 29도. 여기 옆에 숫자를 보시면 29도입니다. 여기서 원호 그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 시작 각도가 0이죠. 0에서 29도만큼 원호가 그려진 겁니다. 수익 각도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한 65도까지 넓히겠습니다. 수익 각도가 65도일 때 원호 그리기 짠 하면 더 넓어졌죠. 근데 시작 각도가 0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각도를 우리가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시작 각도가 0에서 90도로 하게 되면 시작 각도가 여기서부터 되면 원호가 그대로 옮겨질 겁니다. 자, 여기 시작 각도를 90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90도로 바꿔서 원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옮겨졌죠? 시작 각도가 이 90도만큼 이동한 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이 시작 각도를 여기 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하기로 했죠. 요거를 마이너스 90으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90 하면 12시 방향, 우리 시계의 12시 방향에서 원호가 그려지겠죠. 원호 그리기 클릭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쪽으로 그려지는 거 어디까지 그려지나 볼게요. 수익 각도를 한 130도까지 가면 이제 시작 각도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130도만큼 그려지겠죠. 자, 원호 그리기 하면 여기서부터 130도만큼 그려졌습니다. 자, 더 넓혀 보겠습니다. 180도 하면 180도 하면 여기 딱 30도까지 오겠죠. 오고 더 넓혀 보겠습니다. 230도 어떻게 되나 볼까요? 쫙 늘어나죠. 자, 마이너스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51도 하면 이쪽 편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250도 점점 커지죠. 자, 마이너스 65도. 마이너스 65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쪽은 이 왼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원호를 그릴 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점을 찍을 때
이 점을 찍을 때 점을 찍게 되면 X좌표, Y좌표가 나오는데요. 이 점을 찍었을 때 이 중심에서부터 각도가 몇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아크탄젠트라는 걸 쓰시게 되면 우리가 점을 찍었을 때 각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81도. 여기 찍게 되면 마이너스 89도. 이게 거의 90도 선이죠. 자, 여기 찍게 되면 180도잖아요. 마이너스 180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79도. 그쵸?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디를 터치하든지 간에 터치한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 시작 각도에서부터 얼마나 각도가 되는지는 이 아크탄젠트 2라는 걸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를 찍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131도.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71인데 여기 180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자, 다시 오른쪽으로부터 또 커지면서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80도 정도 되죠. 이렇게 늘어나면 90, 100도 점점 늘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크탄젠트 2는 각도를 계산해 주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각도가 커지고요. 또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서 각도가 커진다. 이렇게.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앱으로 눌러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각도가 계산이 되는지. 요거를 알면 나중에 아크탄젠트 2로 점을 찍었을 때 각도 찾는 법 설명을 듣고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채꼴 그리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좌표기가 설정되고 지금 아크탄젠트 이거를 이용해서 원 안에 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얼마나 각도가 되는지 이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 어디를 찍든지 간에 여기를 찍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각도. 그쵸? 여기를 찍게 되면 이만큼의 각도를 이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 방금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 컴포넌트. 소스 속성에 파일을 업로드해서 원하는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고 싶은 알람을 울리고 싶은 소리, 좋은 소리가 있다, 효과음이 있다. 그러면 여기 소리 컴포넌트의 속성에 가면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게 되면 이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진동하기 기능도 소리 컴포넌트에 있습니다. 요 호출 소리 블럭에 진동하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요 밀리초를 주게 되면 요 밀리초 단위로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 앱을 함께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